내가 감히 진정을 찾을 자격이 있어. 민수의 분노가 터져나온 순간 그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수진의 뺨을 후려쳤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참혹한 순간이었다. 25년간 묵묵히 견뎌온 수진의 뺨이 화근거렸고 굴육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친정에 한번 가겠다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은 그녀의 절교.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이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기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께 안부인사라도 들고 싶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수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정수진 결혼한 지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조상제사 전날 밤부터 시작된 제사 음식 준비는 마치 끝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부엌 한 캔에 쌓인 각종 재료들,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메웠습니다. 수진의 손끝은 이미 화장 자국과 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견뎠습니다. 시댁 대가족을 위한 2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들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걸 언제 다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리 무거운 소투에 들어 올렸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정성스럽게 양념한 고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전을 부치느라 기름이 튀어 팔뚝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버님 내외, 작은 아버님 가족, 시누이까지 모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지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을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어. 수진아 시어머니가 한마디 건넜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물은 간이 좀 센데전이 좀 탄 것 같은데 불만을 표했습니다.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면을 위해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사 마치고 나누어 설거지를 하며 수지는 문득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오빠는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도 뜸했습니다. 작년 제사에도 시댁이만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친정에 안부 인사를 드린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베일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께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박민수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사렸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수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로 많이 외로워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감히 친정을 찾을 자격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모시는 것도 모자라서 수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하루만 다녀오겠다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 드리고 올게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수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부엌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땀이 화근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어디 친정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어. 여기가 내 집이야. 맞아, 신우에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도 참 이상해. 왜 자꾸 친정 생각만 하는 거야. 우리가 언니를 안 좋게 대하나. 수지는 뺨을 감싼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하루 다녀오겠다는 말을 뺨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참아야지. 큰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자기 생각만 해.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매로 올랐습니다. 참았던 분노, 억눌렸던 서름, 묻어버렸던 외로움이 모두 뒤섞여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 친정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진 손으로 혼자 밥을 드시는 모습,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시는 모습, 외로움을 참고 계시는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해.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꾹꾹 눌러왔던 희생과 참음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전월 5살의 시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젖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방에 간 수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봉투에서 서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명을 이 자리라면. 수진의 입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에 한번 다녀오겠다는 말에 뱀을 맞아야 하는 며느리라면 텅크론 며느리 하지 않겠어요. 수진아, 진정의 시어머니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저예요. 어머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승부가 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며칠 밤을 새우고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 보러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뱀을 맞아야 하나요? 시대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잘 못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과할게.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종이는 집어넣고 사과를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게 이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수진은 하나씩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할 때도 도와주지 않던 일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일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막았던 일들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건 다 부부 사이에 미술 수 있는 일이잖아.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수진이 반문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빈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성사되던 날 수진은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후회 안에 함께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요. 그 후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개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만하다가 가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25년 동안 집안 관리하며 키운 능력들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모뉴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용안 자주 못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 맞았음. 48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떠난 여행에서 자유로움의 참 맛을 알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요가, 독서 모임, 요리교실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 수진이 좋았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가지 않아. 그날 조상 제사상에서 시작된 사건은 수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뺨을 맞던 그 순간이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친정은 못 가게 했지만 결국 수진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수진의 집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는 진짜 집이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집이 생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행복과 즐거움만이 가득하기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